안녕하세요. 톡톡코인365 모카골드 경제연구소의 김희성입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팝체인이라고 하는 코인인데요. 이 코인은 엔터테인먼트와 좀 관련된 코인입니다. 그래서 여러 알트코인들이 이제 각자의 목적성을 가지고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엔터테인먼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을 좀 겨냥해서 만들어진 코인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 Decentralized Ecosystem for Sustainable Content Distribu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컨텐츠를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 있어서 이 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컨텐츠 정보들이 지속적으로 이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런 분배 과정에 있어서 좀 공정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블록체인을 당연히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컨텐츠를 어떻게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플랫폼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의 비전을 함께 살펴보게 되면 분산화된 그런 구조들 속에서 어떻게 유통시킬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다 플랫폼 상에서 어떤 컨텐츠를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컨텐츠를 제공했을 때 적절한 보상과 수익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당연히 내가 컨텐츠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보는 사람이 없고 그걸 즐기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플랫폼 상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컨텐츠를 즐기고 그와 동시에 어떤 보상을 좀 일정 부분 가져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그러한 구조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팝체인의 비전이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러한 컨텐츠에 좀 주목을 하는가라고 살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 한 해 동안 컨텐츠 산업의 매출액은 16년도와 비교했을 때 4.5포인트가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들어오면서 한류 열풍이 굉장히 게 불었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공장을 지어서 뭔가 생산품들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뭐 음악이라던가 드라마, 영화와 같은 그러한 여러 엔터테인먼트의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그 수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5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의 성장은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방송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60만 명 이상의 그러한 사람들이 본인만의 어떤 방송 시스템에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1000개 이상의 플랫폼이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있지만 좀 더 보다 전문적인 그런 플랫폼을 또 갖추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셨을 때 이런 기존의 엔터테인먼트의 플랫폼이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계속해서 커가는데 2020년까지 얼마만큼 클 것이냐라고 보았을 때 지금 예상하기로 1210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따지면 약 130조에 관한 이제 규모가 되는데요. 굉장히 큰 시장이 마켓이 형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까운 미래이긴 하지만 4차 산업의 발맞춤에 따라서 코인과 이런 엔터테인먼트를 좀 함께 운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비해 약 25%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이대로 좀 괜찮을까라고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 서로의 어떤 매치, 욕구가 매치가 되는가. 물론 컨텐츠 생산자는 많은 사람들이 컨텐츠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컨텐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보상받는 리워드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계속해서 뭔가 이 사람의 방송을 구독하는데 뭔가 좀 나도 받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1인 라이브 방송이 굉장히 이제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만드는 컨텐츠들이 정말 적정하게 플랫폼상에서 이제 보호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 엔터테인먼트와 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좀 주목되어지는 부분은 이렇게 개개인별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정말 많은 부가가치를 내고 있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스타들이 좀 더 각광받게 되는데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그런 스타들은 이런 콘서트, 영화에서 그들이 정말 하고자 하는 것을 표출해낼 수 있는과 동시에 보상 구조는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그닥 좋진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거대 시장이 이러한 엔터테이너 산업들을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연예인들에 관련된 뭐 기획사 생각나는 거 딱 생각을 해보게 되면 기억나는 게 뭐 딱 세 가지 뭐 있듯이 굉장히 대규모로 이렇게 좀 밀집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들이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은 단순하게 얘네들이 뭐 계속해서 이제 스타들을 배출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뭐 광고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마케팅, 뭐 그다음에 기획, 그다음 홍보,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들이 다 독점을 하고 연결해져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업체들 또한 좀 불공정한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unfair layered structure입니다. 그래서 공정하지 않게 수익 분배가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실제로 뭐 노래 부르고 연기하는 것은 뭐 배우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뭐 이렇게 뭐 광고 업체에서 일부 가져가고 소속사에서 뭐 일부 가져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보상은 그닥 많지 않더라. 그런 부분들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 있어서 좀 최근에 많이 부각되어지고 있는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이런 문제점을 좀 개선해보고자 바로 팝체인이라고 하는 에코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팝체인이라고 하는 에코시스템 안에서 이 토큰이 활용이 되어지고, 이 토큰을 가지고 컨텐츠 공급자와 컨텐츠 소비자,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위에 이제 CPU 마이너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당연히 마이너라고 하는 채굴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POW 방식이다라고 하시는 것들을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팝박스 운영자는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팝박스 운영자는 POS 방식이라고 해서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관리해주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팝체인을 유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고요. 컨텐츠 공급자는 이런 컨텐츠를 공급했을 때 적절한 그 보상을 대해서 컨텐츠 소비자로부터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공급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규모의 유통사에게 의존하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을 할 수가 있고, 특히나 만약에 내가 좀 유명한 스타다라고 했을 때 자체적으로 토큰을 개발을 해서 나의 어떤 물건들, 굿즈를 판매한다거나 나의 뭐 콘서트, 영화 티켓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팝체인 토큰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금액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내가 토큰을 발행해서 마치 자금을 좀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펀드를 모집하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기존에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30% 이상의 것들을 플랫폼을 활용하는 비용으로 지불을 해야 됐었는데,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3자의 거래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이 지나야지만 거래 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거래 대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컨텐츠 소비자의 입장에서 과연 어떠한 이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컨텐츠 이용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일단 컨텐츠 공급자가 뭐 맛보기든 아니면 내가 이 부분은 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라고 해서 무료 컨텐츠를 게시를 했을 때 컨텐츠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팝체인 캐시를 이용해서 엔터테인먼트 리소스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 상에 있어서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이용하고 싶은 부분들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플랫폼에서 이제 돈을 내고 뭔가 지불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가운데서 이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의 공급자가 내가 만든 게임을 좀 많이 깔았으면 좋겠다,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게임을 설치하는 것에 따라서 캐시를 지급하는 그런 경우들도 볼 수가 있고요. 내가 뭐 리뷰, 평을 달아준다라거나 뭐 그레이딩을 했을 때 그에 따른 보상들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커뮤니티 안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임 등을 통해서도 캐시를 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팝박스 운영자의 이제 특징인데요. 이 팝박스 운영자 같은 경우는 팝체인에 있어서의 중요한 시스템 운영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공급자와 그리고 소비자 사이에 있어서 이 플랫폼을 유지해주는 사람이고요. 이 블록체인 기반의 네트워크를 연결해주고 운영해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팝체인상에서 콘텐츠가 원활하게 이제 유동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주는 그런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팝박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팝박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하드웨어인데요. 우리가 이제 집에 있는 셋탑박스와 같은 유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상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할된 데이터를 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POW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채굴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팝박스가 많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으면 되어 있을수록 이 시스템을 좀 더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팝박스가 어떠한 구조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제 살펴보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방식과는 좀 다소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부분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콘텐츠의 소비자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 팝체인의 플랫폼에서 이 콘텐츠 공급자에게 거래 대금을 지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 콘텐츠 공급자로부터 콘텐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시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팝박스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채굴 보상으로 캐시를 받을 수 있는 이점들이 있고요. 내가 당연히 채굴 보상을 받는 이유는 이러한 네트워크 상에서 이 시스템을 유지해주는 그런 서비스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팝박스 구조가 왜 좋냐라고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을 한번 짚어보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그런 보상 체계, 불합리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많이 탈피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블록에 기록이 되고 그러한 부분은 수정이나 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신뢰성을 확보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네트워크 속도가 이제 많이 올라가고 안정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던 HTTP 같은 경우에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집약되고 몰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 이제 중앙집권화적인 그런 부분들이었다면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네트워크 속도의 향상과 그리고 보안성을 좀 더 높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팝박스라고 하는 그 하드웨어를 통해서 플랫폼에 기여를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은 확장성을 좀 줄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들과 좀 교류를 해서 이 코인이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팝체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 특징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P2P 기술을 좀 적용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 푸시와 POW 그리고 POSE의 하이브리드 형태의 합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푸시라고 하는 것은 팝체인이 이제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그런 종류들을 묶어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새로 나왔습니다 라고 해서 알려주는 약간 인공지능적인 기능이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POW와 POSE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채굴과 그리고 서비스 부분이 함께 결합되어져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화폐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하는 나의 지갑 주소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지갑 주소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는 IPDS 시스템 구조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시스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플랫폼 자체에 있어서의 운영 부분이 채굴과 서비스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팝박스의 운영자 같은 경우는 채굴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준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CPU 채굴자와 그런 팝박스의 운영자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CPU 채굴자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정말 그 GPU가 연결되어 있는 채굴기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팝박스 같은 경우는 서비스와 그리고 채굴을 좀 동시에 하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집에 셋탑박스처럼 놓고 이러한 플랫폼을 좀 이용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채굴과 서비스의 그런 제공을 동시에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런 엔터테인먼트의 구조를 좀 탈피를 하고 공급자와 그리고 생산자와 그리고 공급자의 정말 명확한 그런
그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는 체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로드맵을 좀 살펴보게 되면 2018년도에 이제 ERC 토큰을 가지고 1:1 교환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팝박스 부분에 대해서도 런치를 했고요. 베타 서비스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최초의 D앱을 먼저 개발을 해서 런치를 할 예정이고 2020년에 있어서는 팝체인의 서비스를 보다 넓혀서 버전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제 쭉 이어져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여러 다양한 이제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이제 코인들이 존재를 했었는데요. 이 팝체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좀 특이한 점은 내가 이제 유명세를 좀 타고 유명해졌을 때 직접적으로 토큰을 개발을 해서 내가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불합리하는 그런 구조들을 좀 탈피하는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들로 뽑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 플랫폼상에 있어서 어떤 제휴나 이런 부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활용되기까지는 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이 우리의 삶에 좀 다가오면 아무래도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돼서 해당 토큰이 좀 더 활용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코인은 팝체인이라는 코인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코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